그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재고냐, 무재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들이랑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어 단위 뜻 말고 재고랑 무재고가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고는 뭐예요? 재고와 무재고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온라인 창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래, 너 말대로 되게 초기 창업 비용이 작게 들고 파급력도 괜찮은 이 사업을 시작하면은 처음에 고민해야 되는 게 이거죠. 내가 물건을 사서 팔 건지 아니면 남의 물건을 가지고 차익을 얻을 건지 이 두 가지죠. 아유, 무조건 무재고가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자, 일단 재고랑 무재고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하나씩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단어가 가공이란 게 있죠. 가공이란 단어 혹시 대표님들 아시나요? 가공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자, 대표님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샀어요. 사서 물건을 파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은 일단 소싱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소싱. 어떤 물건이 팔릴 것인가에 대한 소싱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소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팔릴 것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보고 경쟁자가 좀 적은 곳에 들어가든지 경쟁자가 있더라도 내가 소구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내가 소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시작해가지고 그 소싱이라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자, 어려워 보이죠 일단. 두 번째 그 물건을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 물건을 가지고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상품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여기다 트래픽을 꽂아야 돼요. 누가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플랫폼 내 마케팅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인스타나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 페이지로 이렇게 유입을 넣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유입이 어느 정도 꽂혔다. 2,000이든 3,000이든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대표님 상품이 근데 그렇게 해도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땐 뭘 수정해야 될까요? 상품 상세 페이지를 보셔야 돼요. 전환율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전환율을 높여가지고 이제 와서 보는 사람들 충분히 확보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 물건을 사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일련의 과정들이 가공이라는 과정이에요. 가공이라는 과정. 자, 그럼 이제 대표님들한테 여쭤볼게요. 내가 물건 사서 팔면은 가공하기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해요.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일단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것만 생각해볼게요.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요. 사진 찍어야 되죠? 물건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이런 것들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물건을 잘 꾸미고 잘 설득할 수 있잖아요. 물건도 없는데 설득하려고 생각해보세요. 사진도 찍기도 어렵고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갖고 오겠어요? 그쵸? 남의 물건을 팔면 가공하는 게 어렵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재고랑 무재고에 대해서 이렇게 관점별로 비교해보면 완전 둘이 상반대로 가요. 반대대로 이렇게 간다고요. 자, 가공을 보면은 그렇죠. 재고는 유리하고 무재고는 불리하다라는 거죠. 이까지 첫 번째 관점이었고요. 자, 두 번째 관점도 볼게요. 관리하는 측면을 또 볼게요. 관리하는 측면. 내가 물건이 있어요. 품절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무재고랑 재고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품절만 생각하셔도 돼요. 품절 대응이 내가 물건이 있는 거랑 남의 상품 파는 거랑 어느 게 유리할까요? 무재고요? 무재고가 왜 어떻게 유리하지? 남의 물건을 파는데? 남의 물건 팔면은 그 사람이 재고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재고는 내가 갖고 있어야 무조건 유리하죠? 자, 그래요. 재고가 관리도 유리해요. 무재고는 불리해요. 이거 최악이네. 그죠? 계속 재고가 더 좋은 게 나오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재고 사업을 처음에서 떠올리는 거예요. 가공하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고 무재고는 가공하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남의 물건은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상품수 생각해보세요. 상품수. 재고를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사가지고 판매할 경우에 상품수를 많이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재고가 늘리기 쉬울까요? 무재고가 늘리기 쉬울까요? 그렇죠? 이건 무재고가 늘리기 쉬워요. 당연하죠. 왜 그런가요? 물건을 사서 팔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간과 돈이 들잖아요. 그럼 한 종류만 내가 사더라도 그 공간과 돈이 드니까 종류를 늘리면 늘릴수록 내가 공간과 돈이 계속 늘어나야 되잖아요. 창고도 만들어야 돼. 돈도 필요해. 재고를 가지고 할 경우에는 상품수를 늘리기 참 어려워요. 근데 무재고의 경우는 어때요? 그냥 정보만 가지고 내가 정보만 올리면 되잖아요. 상품의 카탈로그나 이런 정보 공급처만 있으면 내가 막 올릴 수가 있죠.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재고와 무재고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상품수가 상품수가 한계가 있구나. 무재고는 상품수를 참 많이 늘릴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출입 순서도 한번 볼게요. 매출입 순서 이건 대표님들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이건 그냥 말씀드릴게요. 재고의 경우에는 물건을 먼저 사야 되죠. 그리고 나서 판매가 될 때 그렇죠. 그렇게 되죠. 매입 후 매출 발생 이렇게 되잖아요. 물건을 먼저 사야 된다. 이 매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고 그때 이후에 이제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무재고는 어때요? 매출하고 나서 그때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해야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미리 돈을 내야 되는 거고 재고는요. 무재고는 팔린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이제 내가 돈을 버는 상황에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 위험이란 말씀 잘 하셨어요. 재고는 위험해요. 이해되시죠? 창업 비용도 그럼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간과 돈이 든다. 맞아요. 이렇게 재고 리스크가 있어서 창업 비용도 재고가 높고 무재고는 낮다. 자, 그래서 이 정도는 대표님들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재고와 무재고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이렇게 채워야 대표님들도 그럼 난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재고와 무재고의 장단점 이 5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그래도 대표님들한테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다 재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대표님들한테 이제 첫 번째 문장 한번 기억해 볼게요. 초보자용 사업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죠? 난 돈이 없어. 난 공간이 없어. 하면은
리스크가 적은 곳은 당연히 무재고 사업이 되겠죠. 저는 사업은 생존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뭘 하든 생존이 기본이에요. 죽어버리면 끝이거든요. 살려면요 리스크가 낮은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무재고 사업을 하는 게 전 좋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래서 무재고는 안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살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자, 그래. 내가 온라인 사업을 시작할 거야.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재고랑 무재고도 알았어.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시간을 사야 되죠? 교육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교육을 참 많이 들었다 했잖아요. 교육은 정확하게 저는 두 가지로 구분해요. 두 가지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교육은 딱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뭐냐면 질의 관점에서 교육하는 거랑 양의 관점에서 교육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질의 관점에서 교육하는 게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정이에요. 물건 소싱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세 페이지 꾸미고 광고하고 마케팅 해가지고 유입 꽂고 그 다음에 전환율 높이는 상세 페이지 작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요. 그게 질이고요. 양의 관점은 뭐예요? 물건을 최대한 많이 올려가지고 노출 확률을 자연 노출이라는 그 확률이 있거든요. 그 자연 노출을 늘려가지고 하는 게 양이에요. 양. 그러면 질의 관점에서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공에 중점을 두겠죠. 질의 관점의 교육은 가공 중점이에요. 양의 관점의 교육은 뭐예요? 가공은 타협하겠죠. 왜요? 꾸미려고 하면은 상품 한 개 한 개당 꾸미는 게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등록하는 숫자가 제한이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가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가공을 좀 줄여야 양을 많이 늘릴 수 있잖아요. 가공을 최대한 줄여야 양이 늘어난다고요. 이거는 가공을 하면 할수록 양은 줄어들게 돼요. 요건 이해되시죠? 그 다음 그럼 질의 관점의 교육은 또 뭘까요? 상품수 적게 하는 거예요. 상품수 적게. 양의 관점은 그래서 상품수 많이. 상품수 많이. 그리고 질의 관점에서 그 목적은 뭐냐? 질의 관점의 교육은 타겟 상품을 성공시켜서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나 이 상품 찍었어? 이 상품 어떻게든 내가 매출 만들어낸다 하면서 막 이제 트래픽 꽂고 상세 페이지 막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전환율 만들어서 성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질의 관점의 교육이고요. 양의 관점의 교육은 뭐냐면 상품을 다양하게 깔아둬요. 별로 많이 노력 안 하고 쫙 깔아놓은 다음에 팔리는 걸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떤 게 그냥 올려도 팔리나? 그냥 올려도 팔리는 상품들이 있어요. 시장에서는.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게 양의 관점의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질과 양의 관점에서 이제 교육이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린 또 올려요. 앞에 우리가 봤던 무재고와 재고를 또 올리고요. 질과 양의 교육을 한번 또 올려보자고요. 자, 대표님들 아까 많은 분들이 나는 무재고를 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그쵸? 그러면 상황, 무재고나 재고는 상황이라 했잖아요. 대표님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나요? 대표님 무재고를 선택했으면 어느 교육을 들어야 돼요? 대표님 무재고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질의 관점의 교육이에요? 양의 관점의 교육이에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맞아요.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결론이죠. 근데요, 비상식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재고 상품 가공해서 팔아도 잘 팔리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맞을까요? 무재고 상품 가공해서 팔아도 잘 팔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잘 팔려요. 아니, 가공해서 팔아도 잘 팔려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효율이란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그 효율에 대해서 한번 깊게 보자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문제가. 자,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대표님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 소싱부터 시작해서 어떤 물건을 팔아야 잘 팔릴까에 대한 고민요. 시장에 대해서 일단 판단을 해야겠죠? 내가 일단 물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일단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어디를 팔아야 잘 팔리지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카테고리 부분도 또 막 보는데 잘 팔리는 사람들, 잘 팔리는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승자들이 다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승자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그럼 승자들이 들어있는 곳에서 내가 들어가서 비비려면 그 승자들이 파는 상품보다 내가 소구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거를 또 교육을 들어야 돼요. 소싱하는 거 교육 들어야 돼요. 사실 소싱 중점의 교육들이 또 있거든요. 자, 일단 소싱 교육을 들어야 돼요. 소싱이 이제 넘어갔어요. 내가 좋은 물건을 찾았어. 찾아내는 것까지 했어. 그 다음 또 무슨 교육을 들어야 되죠? 이제 이거 꾸며야 되잖아요. 상세 페이지랑 뭐 이런 기본적인 거 이제 등록하고 하는 거. 상품명도 내가 지어야 되고 상품명 교육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상세 페이지랑 대표 이미지랑 이런 거 가르치는 그 교육도 내가 들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제 유입을 꽂는 광고를 배워야겠죠. 마켓에 있는 AI 광고 툴도 쓰는 거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걸로 부족해서 이제 인스타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유입 꽂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또 뭘 해야 돼요? 이제 유입이 충분히 들어왔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만들어 놓은 상세 페이지가 만약에 내가 제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걸 또 더 디벨롭 해가지고 더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세 페이지 공부를 또 해야 돼요. 끝이 없죠.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거 하나만 하면은 다 된다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팔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초보자가 어떻게? 라는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초보자가 어떻게? 사실 이거는 온라인 시장 자체를 놓고 보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초보자들은 참 힘들게 돼요. 기존에 있던 마치 테니스 레슨 몇 번 배우고요. 테니스 선수들이랑 붙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 다음에 절망을 또 드리면 안 되니까. 이걸 절망을 드리려고 제가 강의하는 거 아니니까. 초보자가 어떻게 이 질문을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일단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대표님들이 이 짧은 구멍을 넘어갔어요. 대표님들은 천재예요. 예를 들어서 천재. 나는 그냥 해도 잘 되는 사람. 어떻게든 교육 하나만 들어도 내가 팡팡
팡팡 터뜨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표님이 남의 상품을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매출을 3천씩 4천씩 찍어내요. 얼마 안 돼서 막 3천씩 4천씩 매출을 냈어요. 우와, 너무 좋죠. 근데요, 대표님도 그 시장에서 물건을 팔다 보면요, 이제 우리가 온라인 시장에서 물건을 팔다 보면 바로 또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바로 나왔네요. 예, 맞아요. 단종 이름 비슷하네요. 예, 품절이에요, 품절. 생각보다요, 시장에 있는 제화들이 제화의 공급이 원하는 상품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제화들이 내가 막 매출을 낸들 남의 상품을 파는 순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창고 보유 수량에 의존해야 돼요. 그리고 재미난 건요, 그 사람들 재고 관리하거든요. 막 물건 흥건하게 놔두지 않아요. 그 달에 팔릴 만큼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재고를 만약에 물건 많이 팔아도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물건이 없어요. 그래요. 큰일 나잖아요. 네, 이거예요, 이거. 공급 컨트롤의 문제가 바로 생기는 거죠. 맞아요. 다른 거 찾으면 돼요. 근데요, 우리의 가정은 뭐였어요? 가공해서 판다는 가정이었잖아요. 가공 하나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물건 하나 소싱해서 가져와가지고 상세 페이지 꾸미고 트래픽 꽂고 하는 그 작업, 1년의 작업 자체가 한 달짜리예요? 2달이에요? 엄청 걸리는 거예요. 초보자들하고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직장인이 시간 쪼개가지고 소싱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충격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오래 걸려요. 예, 그래서 만약 내가 물건을 하나 띄웠어. 근데 그게 품절이 돼가지고 못 파는 상품이야. 그럼 또 한 달, 2달 또 되는 상품 찾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막 박박박 찍어내는 상품을 근데 다행히 내가 고른 상품이 창고에 상품이 엄청 널려 있어. 그래서 내가 3천이 4천이 매출을 내는 걸 다 받아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혹시 어떤 문제인지 아실까요? 이건 남의 상품이라서 생기는 문제예요, 또.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 상품은 대표님 상품이 아니고 남의 상품이니까 대표님만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경쟁이에요, 경쟁. 대표님 상품 다른 사람들 다 가져올 수 있어요. 대표님이 그렇게 띄워가지고 이제 올려놓고 팔면요, 당연히 구매자들도 보죠. 근데 꽤 많은 대한민국의 셀러 숫자가 50만 명이에요. 50만 명. 그 50만 명의 셀러 중에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보고 있다고요. 자기 카테고리에서 누가 팔리고 잘 팔리나 이런 거만 보고 있다가 뭐가 팔리기 시작하면 봐요. 보고 나서 이제 뭘 하는지 아세요? 대표님 상품이 막 팔리는 거 이제 보고 그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님이 한 달 동안 막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만든 그 가공해놓은 그 성과물이요, 그 사람 눈에 발가벗겨져가지고 30분 만에 분석이 돼요. 이거는 도매국 상품이야. 이거는 1688에 중국 구매된 상품이야. 이걸 가져왔네? 요놈 봐라? 하면서 이게 이렇게 팔린다고? 라는 거예요. 맞아요. 꼭 카피를 해와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대표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팔고 있으면 리뷰도 쌓이고 이렇게 꼭대기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그대로 가공해서 갖고 와요. 상품명도 바꾸고요, 상세 페이지 더 예쁘게 바꾸고요, 이렇게 완전 예쁘게 더 만들어가지고 디벨롭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예, 그 사람들도 돈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밑으로 쫙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약간 불법적인 거 활용하면은 뭐 가구매나 트래픽이나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쫙 올릴 수가 있어요. 바로 밑까지 붙인다고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대표님이 3만 원에 팔아요. 그 사람 얼마에 팔까요? 맞아요. 가격 경쟁이 바로 붙어요. 29,500원에 팔겠죠. 그럼 대표님이 막 이제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믿었던 남의 상품이요, 바로 나눠먹는 형태가 되면서 매출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저가 경쟁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거예요. 경쟁업자의 개입.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대표님들 그 무재고 상품을 가공해서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죠? 맞아요. 그래서 대표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거예요. 무재고 상품은 정부 치면 안 된다. 대표님들 물건 팔다가 만약에 가공해서 혹시 팔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 연습한다고 팔다가 많이 팔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언젠가 누군가가 가져가서 뺏길 거. 100개 가져가더라도 내가 방어할 수 없는 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해되시죠? 자, 넘어갈게요. 자, 재고와 무재고를 요약할게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그래서 무재고다. 그리고 무재고는 양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대표님들한테 이제 양으로 접근하는 게 그게 뭔데? 라고 대표님들 물어보실 거예요. 양으로 접근하면 그게 뭔데?